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점점 더 맑아져요.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 금식기도 하실 때 머리가 더 맑아집니까? 희미해집니까? 맑아져요. 아주 맑아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혈당이 감소하고 산화 손상이 감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이 늙는 이유가 산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숙주나물이 왜 쉽게 변해요? 자기를 변질시키면서 무엇을 항산화시켜요? 그러니까 숙주나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은 항산화되고, 그렇죠? 예,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 나물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과정이 산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음식이 상하는 것을 몸속에서, 근데 몸속에서는 상한다고 표현을 안 하죠. 몸속에서는 발효되거나 산화돼요. 그래서 산화되면 우리 몸은 항산화, 우리 몸은 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간에서도 키톤, 아까 똑같이 얘기한 지방세포에서도 지방이 분해되면서 키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 안에서도 키톤이 생성되고, 인슐린 반응이 향상하고, 그러면서 지방에 붙어있는 지방간이 어떻게 돼요? 지방간이 떨어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면 지방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방간을 어떻게 없애나 그러면 의사들은 그냥 모른다 그래요. 그냥 이거는 incurable. 그래서 NASH라고 그래요.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멋진 게 아니라 심각하게 병명만 만들어놔요. 그래서 non-alcoholic, 알코올을 마셔도 그 간염, 간경화가 생기는데 알코올 대신에 지방 때문에 생기는 간염, 간경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on-alcoholic 스티아토라는 것이 라틴어로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epatitis, 간염이라는 뜻.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간경화가 돼요. 그래서 NASH, 이거 말하기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NASH라고 해요. 그래서 이 NASH, 근데 NASH 하다가 이것도 길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fatty liver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을 이제 그 논문에만 쓰고요. 그냥 fatty liver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은 지방이 분해가 돼요? 금식. 굶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의 금자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 이 금자가 나무 둘 사이에 이 보일 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둘 사이에서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먹고 이 나무에서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금알금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알금자는 창세기 2장.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금자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금자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안 먹는 거, 내가 건강만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선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순종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를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소화기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들이 변비가 심하고 그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금식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 여기저기 막 복통이 심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특별히 이제 irritable bowel syndrome, IBS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무슨 약을 써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뭐 주사를 맞고 해도 그때뿐이지 다시 생기는데 뭐 하면? 금식을 하면 없어요. 이거는 얼마나 쉬워. 뭐만 하면 돼요? 정지만 하면 돼. 히브리말로 정지가 뭐냐면 샤바트예요. 그 다음에 사바트,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냥 우리가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못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그것을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없을 무자에 할 위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 때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분이 일본 분이었는데 오수미 박사가 2016년에 이 현상을 아토파지, 그러니까 금식을 했을 때 한 16시간 정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16시간 정도 금식을 했을 때 아토파지, 스스로 먹는다. 자식, 스스로 자체 먹을 식자죠. 몸을 스스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냉장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가 항상 프레시합니까? 아니면 옛날 것도 들어있고 프레시한 거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냉장고 열면은 막 이상한 냄새 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쵸? 그런데 16시간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이 냉장고라면 냉장고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프레시한 걸로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냉장고 안이 썩듯이 몸속에 노폐물이 썩는데 금식을 했을 때 아토파지, 셀프 이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들, 딸 자식이 아니고 스스로 자자 먹을 식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 현상이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데 몸속에 있는 이 노폐물이 이게 damaged aggregated protein이라고 써 있는데 damage된 모든 것들을 싹 소화시켜가지고 녹여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뭐 할 때? 16시간 금식했을 때부터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나는 내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사도 바울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거. 금식을 할 내가 죽는 게 뭐냐? 나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영적으로 죄된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죽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날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세포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바로 자식 현상인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금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건강 식생활 뭐 먹어야 되지? 뭐 맞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예요. 그렇죠? 근데 뭐부터 시작해요? 무엇을 안 해야 되지? 안 하는 것부터, 인위적인 것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신체적인 것도 무위고요. 안식이고 영적인 것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위입니다. 안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식했을 때와 운동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악을 쓰고 운동을 하는 거하고 금식을 하는 거하고 악을 쓰면 사실 운동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게 논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두뇌세포 성장 촉진, 회춘 단백질 증가, 자식 스스로 자자 먹을 식, 그 다음에 DNA 수립.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을 잠깐 쉬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금식하는 것이 억지로 굉장히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금방 드셨으니까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시죠? 네. 아직도 배가 좀 부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프로그램에 왔더니 밥도 안 준다라고 컴플레인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내 세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내 세포가 젊어지고 있네. 머리가 좋아져서 치매 예방.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청소, DNA 수리 다 하고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금식만 하기만 하면. 근데 그걸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아? 저는 everyday 해요. 네, everyday.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기 전에 제가 7개월 동안 실천을 했는데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직접 간증을 하자면, 실토를 하자면, 제가 의대에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의대를 16년 다녔는데
16년 다니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도 하고 뭐 한다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책상 앞에서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건강에 좋다는 그 머리로 그 지식은 많이 축적을 했는데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파운드가 찐 것 같아요. 한 30년, 한 20년 전에. 근데 제가 건강식이랑을 해서 한 20파운드는 빠지는데 나머지 10파운드가 최근까지 안 빠졌어요. 근데 최근 제가 이 간헐적 금식을 하면서 3주 안에 10파운드가 싹 빠지더라고요. 물론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싹 청소가 되니까 이렇게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노약자고 당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근육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신 식사를 하실 때 지금 오늘 이번 주말에 배우시는 대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식사는 몇 시예요? 12시. 12시. 아침에 꼬르륵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 마시고. 네, 물 마실 때 꼬르륵 하시면 드실 게 있어요. 아침에 뭐냐면 여기 이게 그린티인데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카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제 물을 그냥 드셔도 좋고요. 물을 계속 드셔도 상관이 없는 분들 물만 드셔도 좋고 조금 이제 더 에너지가 아침을 맨날 먹던 분들이 드시던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면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을 워낙 잘 드셨기 때문에 그럴 분들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시면은 요거를 드시면 되고 아마 준비하실 거고요. 국화차는 지난번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녁 때 아침에 드시면 좀 졸려요. 그러니까 저녁 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 티, 저녁인데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한 7시나 주무시기 전에 최소한 2시간 전에 드셔야지 15분 만에 콩팥이 제대로 활동하면 15분 만에 화장실을 가셔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정상인데 15분 만에 물 한 잔을 드시고 화장실에 안 가시면 물이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15분에서 20분 안에 화장실에 가시면은 이제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안 나오면 콩팥의 기능이 조금 저하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식을 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굉장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증가해서 결국은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 이제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은 이제 함께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고 식사를 했을 때는 두뇌세포 성장이 완성이 돼요. 요것은 이제 시작이 되고 뭘 먹어야지 두뇌세포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오늘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이제 꼭 6시에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12시까지 아침을 안 드셔도 만약에 여러분들 4시에 저녁을 드시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 언제 아침을 드시면 됩니까? 10시든지 아니면 2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 8시에 드셔도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정하시든지 여러분들 식생활에 적용만 시키시면 되는데 대부분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그 아침 시간, 그렇죠? 식사 시간 말고 일어나셔서 8시 안에 식욕이 없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몸이 여전히 식욕이 없다는 것은 몸이 여전히 정리하고 아직까지 소화를 충분히 하고 비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뇌세포의 성장이 완성이 되고 회춘 단백질은 식사하실 때는 회춘 단백질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회춘 단백질이 있는데 회춘 단백질의 이름이 Sirtuin이라는 것인데요. 이 Sirtui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포를 젊어지게 만드는 유전인자인데 식사를 하시는 순간 이건 딱 정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무지갯빛 음식을 먹으면 노화되는 거는 방지는 하지만 젊어지지는 않아요.
뭐를 해야지 젊어진다고요? 금식을 해야지 젊어져요. 근데 계속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젊어졌다가 시들어요. 그러니까 금식과 식사를 계속 균형을 지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생산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그래서 식사하고 잠 주무시고 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증식하고 뉴런 시냅스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양쪽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거 오늘 배우시는 건 여태까지 배우셨던 모든 건강 법칙을 다 순종하되 식사를 안 하시는 시간의 터울을 더 길게 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끼 식사가 되겠네. 그러면 두 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밥 한 번 안 하시니까 여자분들도 행복하죠.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시간 남죠. 그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할지는 이제 내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 게 참 많아져요. 그러면 밥 먹느라고 시간 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운동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거하고 식사한 다음에 운동하시거나 공부하는 거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식사하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왜냐? 뭐가 나오니까 키톤이 나와가지고 두뇌 성장 세포가 그 촉진 호르몬이 나와서 쏙쏙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조금 어떠세요? 내일 아침보다는 아마 약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새로운 거를 배우시니까 좀 정신은 반짝 나세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16시간 정도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안에 운동을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6시간이 끝나는 때쯤 만약에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식으로 단백질을 탁 채우시면 근육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는 것보다 단백질이 많이 있는 뭐 두부나 채소 중에서 채식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많이 있는 음식이 뭘까요? 콩이에요, 뭐예요? 네. 일반적으로 콩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머리가 더 좋아져요. 치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인슐린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 몸은 굉장히 느릿느릿해지고 저장하는, 물론 인슐린 굉장히 중요해요. 적당하게 나와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비대해지고 저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냉장고에다가 쓸데없는 걸 많이 집어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썩어요.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빨리빨리 비워가지고 신선하게 보관하라고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그냥 오랫동안 썩히려고 냉장고를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된다고? Fat breakdown. 그러니까 인슐린이 어떻게 그러면 안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당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당분을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당분이 없는 음식을 선별을 하면 또 당이 있더라도 당이 안 올라가도록 식사를 하시면 당이 안 올라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죠? 신맛하고 기름 중에서 좋은 기름을 쓰시면 올리브 기름을 쓰시면 당분이 있어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당분이 없는 거를 쓰시면 제가 이 회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장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찾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티를 드시려면 이거를 깨트려가지고 30분 동안 물에다 담근 다음에 큰 솥, 뭐 아마 곰탕을 끓이는 큰 솥에다가 이거 하나만 끓이셔도 온 가족이 며칠을 마실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당이 안 올라간다는 거. 전혀 혈당이 안 나요. 근데 당도는 설탕의 200배에서 250배, 어떤 경우는 300배까지 달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써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제 그 책상에서 찍은 건데 제 혈당을 잰 건데요. 그냥 100%
이게 탄수화물. 이게 그 국수만 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이만큼 국수를 먹고 쟀더니 제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순수하게 이것만 먹었는데 139가 올라갔어요. 근데 뭐 당 높으신 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130만 넘어가서 조금 이게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도 몸이 가벼워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꼼짝하기 귀찮다 할 때 많죠. 그러면 이제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몸속이 아주 그냥 냉장고가 청소가 안 되고 그냥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양을 똑같은 국수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97밖에 안 돼요. 먹었는데도 97. 여기에다가 올리브 기름하고 아보카도하고 레몬하고 해가지고 섞어서 먹었더니 안 올라간다. 물론 어떤 때는 110, 105 이렇게는 올라가는데 금방 한 30분, 1시간 안에 다시 97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당 검사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야 내가 이 음식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집에서도 이제는 처방이 없어도 굉장히 저렴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가 아닌데도 하루에 처음 이거 시작할 때 하루에 10번 이상 체크했어요. 여기 다 체크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제 몸에 실험을 해가지고 당이 안 이렇게 먹었더니 당이 올라가지 않더라. 그 다음에 컨디션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딱 했더니 제가 오늘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움직였는데 피곤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비행기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평일날은 제가 책 한 권을 다 읽는 건 아니지만 한 권씩은 새로운 책을 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탈 때는 5번씩 제가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5번 보고 왔는데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간 다 접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책 보면은 졸리잖아요. 보통 많이 먹으면. 근데 안 졸려요. 집중이 잘 돼요. 뭐가? 뇌세포가 잘 활성화. 한번 여러분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줄이 이제 8시에 먹고 12시까지 안 먹으면 16시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8시에 지금 드시면 너무 늦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늦어요. 그리고 그 금식 효과는 있는데 몸이 컨디션이 안 돼요. 잠을 충분히 못 주무세요. 왜냐하면 몸이 소화시키느라고 자꾸 그 수면 호르몬을 방해를 해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6시. 지금도 여러분 배가 가뿐하지 않으시죠? 안 되게 제가 아직도 배부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배가 가볍다 하실 때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6시로 바꾸면 이게 18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면 8시에서 4시 사이에 식사를 이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식을 하는 분들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하시려면 8시에 드시고 2시에 이제 드시는데 2시에 드시면 아마 현실적일지 모르겠어요. 2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 나머지 누구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또 식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어쩌면 12시에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6시에 잘 드시면 16시간, 18시간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한, 은퇴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으시니까 가장 편리한 정규적인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몸의 변화를 연구한 자료인데 근데 이것을 금식을 하면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면 안 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막 엄청나게 강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내일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아마 운동을 좀 시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최고 그 맥박수가 210 빼기 여러분들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0이다 그러면은 210 빼기 뭐죠? 70. 그러면은 최고의 맥박수가 140이에요. 그러니까 140에 80%까지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럼 140에 80%가 몇이 될까요? 112. 그래서 맥박이 110 정도
110이 딱 맞추실 필요 없고 110 정도. 110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0 정도면은 이 1초에 두 번 정도 뛰면 되는데 뭐 1초에 두 번이면 120이 되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10초 딱 재시면은 몇 정도 되면 될까요? 20 정도 20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재시고 10초 딱 쟀을 때 한 10초 딱 쟀을 때 한 20번 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그 금식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허리둘레가 거의 2인치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4.1cm가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줄어들고 중성지방이 43이나 떨어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5.3 이거는 한 달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파운드에서 10파운드가 3주 안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매일 등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16시간에서 18시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라한과가 무엇인가? 이게 멍크 프루트이라는 건데 라한과인데 라한과죠. 라한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박 모양인데요. 루한고 이게 이제 중국 발음이고 이거는 학명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것을 이제 따가지고 말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면은 이렇게 딱 연 것을 이제 한 30분 정도 물에 불렸다가 이제 우러 나올 정도까지 이제 끓이시는데요. 끓이시면 굉장히 맛있는 차가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를 큰 그릇에다가 끓이면 냄비보다 더 큰 뭐라고 그러죠? 들통. 찜통. 다라는 끓이지 못해. 통에다 끓이면 곰탕통인가 그런 통에다가 끓이면은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너무 달지 않게 드시려면은 뭐 물을 더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물 많이 드시면은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는 뭐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사실은 FDA가 1999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딱 20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슈거는 이만큼 집어넣으면 요거 멍크 프로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돼요. 100에서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에서 250배가 더 달기 때문에 요만큼만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0 칼로리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한과를 쭉 보면 0 칼로리, 섬유질, 비타민 E, 비타민 A, 철분, 인, 칼슘, 나트륨, 망간, 철, 니켈 이 다양한 무기질과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티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뜨려 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뭐 다른 차하고 섞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트라이터페노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호흡기가 좀 불편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하신 분들 이거 드시면 깨끗해집니다. 그냥 당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이 전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폐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하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설탕과 같이 만들려고 하얗게 만든 것인데 브라운색도 있어요. 브라운 여러분 쓰셔도 되고. 그래서 라한과를 비교를 하면 여러분 자일로톨 껌 있죠. 설탕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설탕 지수가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뭐냐면 당 지수거든요. 보통 설탕이 109 정도 되면 자일로톨 껌은 12 정도는 돼요. 당이 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에리스톨은 요거 같은 경우 보니까 요거를 확인을 해보세요. 어리트로톨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당이 요거는 조금 있어요. 보니까 전혀 없는 것이 이거는 당이 전혀 없어요. 전혀 안 올라가요. 근데 요거는 조금 올라가요. 약간 이 정도. 그렇지만은 설탕의 50분의 1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괜찮긴 한데 요 밑에 써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을 더 설탕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설탕은 없는데 어리트로톨이라는 단맛이 들어갔는데 요것은 그 기운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설탕 대신에 꿀을 타면 좋다 해가지고 꿀을 타는데 꿀도 88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100g이면 그 벌꿀은 88이니까 한 85% 정도는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꿀을 드셔도. 그다음에 코코넛에서 나온 거는 35. 그런데 나한과 요거를 드시면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좋고 요거는 조금 있지만은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칼로리 다시 보면 섬유질이 많아서 섬유질이 많으면 어디에 좋아요? 그 변비 예방에 탁월하겠죠. 그런데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너무 많이 마시면은 배가 좀 부른 느낌이 배가 좀 팽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배고픈데 밥은 먹지 말아야 되겠을 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불러요. 근데 팽창한 느낌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걸으시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분, 인, 비타민 A, 비타민 E,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요것에 이제 딱 한 가지의 후유증이 뭐냐면 이거를 먹으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쾌감이 나와요. 쾌감 물질이 나와가지고 너무 즐겨 드시면은 좀 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후유증은 없는 중독이에요. 맨날 이것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청소 아까 말씀드렸죠. 폐 호흡기. 그 다음에 통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변자가 있는데 똥변자가 편할 편자하고 같은 글자더라고요. 오늘 시작한 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비울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의 한자가 뭐냐면 똥변자, 편할 편자인데 사람이 다시 갱신되는 방법이 변을 보는 거라. 그래서 변을 보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변을 배설했을 때 갱신이 되고 이게 렛고 하는 비우는 거예요. 쉼을 들였을 때 갱신이 된다. 그래서 간헐적 할 때 헐이 비울 헐자예요. 쉴 헐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체험을 하셨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아타프지 스스로 먹으면서 청소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서 이제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얼만큼 비울까.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비워요? 16시간. 가능하면 18시간. 한번 비워보시죠. 그래서 intermittent, 이것이 이제 간헐적 음식인데, 간헐적 음식을 보시면, 쉴월자에, 쉼에,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let go, 선택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그 말 금자입니다. 그래서 let go, 우리 영어로는 let go, let God.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청소를 싹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쫙 청소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많지만 요쯤에서 이제 요 정도만 채우고 이제 나머지는 쫙 한번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방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위가 조금 편해지실 때까지 이제 좀 서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할까요? 서 있는 제가 더 건강해질까요? 서 있는 제가 더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앉아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서서 들으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아니면 다 서서 이제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끝날까요? 하실 거 있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나시고 다음 이제 내일 아침 시간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12시. 식사는 12시인데 이제 노래 한번 하시고 이제 스케줄을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